같은 70세인데 한 명은 손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쪼그라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지금 당신이 자신감을 잃고 살고 있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이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작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커지는지 딱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반대로 50대, 60대, 70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바로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데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나이듦 자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는 실패를 보는 눈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치명적으로 느껴지죠. 한번 실수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그래서 실패를 숨기려고만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 인간관계에서 크게 다쳤던 순간, 자녀 교육에서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흑역사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한 번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망한 게 오히려 축복이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실패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됐고 동시에 그 한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수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존감이죠. 완벽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면서 실패해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6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80대에도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해보고 안 되면 어때? 내가 이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 라는 태도입니다. 이게 경험이 주는 자신감이고 실패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실패를 숨긴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남의 시선에서 탈출했느냐입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했잖아요. 옷 하나 입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디를 가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남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인생은 안 살았구나 라는 걸요. 이 깨달음이 오고 나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 6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마트만 가도 화장을 했어요. 누가 볼까봐. 그런데 지금은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가요. 나를 평가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지. 나한테 관심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해방감이 옵니다. 아무도 날 신경 안 쓰네? 그럼 나도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건데요. 이때부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을 포기하는 건데요. 이게 포기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순 없어. 누군가는 날 싫어할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맞춰주느라 지쳤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는 흘려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말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제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면 이제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남의 동의나 인정 없이도 내 선택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어른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허락 없이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느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좋은 학생이어야 하고, 좋은 직장인이어야 하고, 좋은 부모여야 하고, 효도하는 자식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남들이 정해놓은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역할들이 하나둘씩 끝나게 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합니다. 이들은 이 공백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거든요.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볼 수 있겠네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한 65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처음으로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역할이 사라진다는 건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을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이들은 이 시기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생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면서요. 이 과정에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걸 할 때 행복하구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진 어르신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이 끝났을 때 무너진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감이 오실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른의 자신감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경험이 주는 진짜 자신감을 갖게 되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자신감은 젊었을 때의 허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자신감은 사실 좀 허세가 섞여 있었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경우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신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단단한 자신감이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을 이미 몇 번이나 겪어봤어. 이번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대에 처음 이사를 할 때는 모든 게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인생에서 이사를 대여섯 번 해본 60대는 이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이게 경험이 주는 자신감인데요.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법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이미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특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는 이미 이런 걸 해냈어 라는 증거로 사용하는 건데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68세 여성분은 코로나 시기에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요.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쇼핑몰이냐고 말렸지만 본인은 자신감이 있었대요. 나는 IMF 때 남편이 사업 망하고도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애들 대학 보냈고 빚도 다 갚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게 그것보다 어렵겠어요? 이게 바로 경험이 주는 자신감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도전에 용기를 주는 거죠. 이런 자신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단단한 자신감은 말투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니까요. 이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못하는 건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이 준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차이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느냐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많은 연봉, 큰 집, 좋은 차, 이런 외적인 것들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퇴하면 직함도 사라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외모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면서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위기를 겪는데 외적인 성취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정의했던 사람들은 이것들이 사라지면 자신도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외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명함이 나를 대변했어요. 어느 회사 누구, 그게 내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이게 내면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본질이 나를 정의한다는 걸 아는 거죠. 이들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큰 성취만 쫓아가느라 이런 작은 행복들을 무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나 성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또한 이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건데요. 이런 태도는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에서 나옵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기 수용이 바로 진짜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진 것이 아니라 되어온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실패를 지혜로 바꾸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나를 찾고 경험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쌓이고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이 듦은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여유와 깊이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정말 꼭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은퇴하고 나니 나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외적인 성취는 줄어들지 몰라도 내면의 깊이는 더해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질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신체적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정신적 자유로움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겉만 화려하게 꾸민 미완성 건물이었다면 지금은 속까지 단단하게 채워진 완성형 건물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실패했던 경험들, 아팠던 순간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남 눈치 볼 나이가 아닙니다. 평생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으면 이제 내 기준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지금 이 나이부터 어떤 어른으로 살지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